마감 전략 후반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조금씩 힘을 내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수급 현황에 눈에 띄는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힘을 냅니다. 0.27% 상승으로 2,740선 근방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저점 대비로 많이 뛴 구간 고점 라인에서의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 좀 줄여나가죠. 862선 저점 부근에서 낙폭 만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도를 줄여나가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넘긴 상황 코스닥도 확인해 보실까요? 매도긴 하지만 매도 규모 한시 구간은 1,500억 원가량 지금 빠르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 줄어들면서 낙폭도 만회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희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 공략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꾸려가 보도록 할게요.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주도력을 딱 쥐고 있는 섹터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오늘은 날인 만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저도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낙폭 좀 줄여가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화됩니다. 특히 선물 쪽에서 어제 오늘 시원하게 사주는 건 좋은데 괜찮은 건지 지금 상황 먼저 확인을 해주신다면요. 그 전에 외국인이 계속 앞으로 추가로 매수할지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갈지가 가장 맞아요. 중요하겠죠. 네. 우리 김민재 앵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금리,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가 네. 그 민감도가 떨어졌고요. 실적도 피크는 약간 지난 구간이다 보니까 요즘 굳이 따진다면 외국인의 수급, 환율 포지션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가 기준에서 이슈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그죠. 그리고 언제 하느냐가 아주 관건이다. 중요한 내용에서 이슈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고 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힌트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미국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표님은 1회 이상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겠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5월 초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바이백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네. 7월까지 9번에 걸쳐서 200억 불 정도의 재매입한다는 그 재무부의 시사를 하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바이백 정책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하라고 하죠. 네.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미리 시장에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패드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라는 것이 없고요. 채권 시장에 대한 바이백 형태의 재매입을 해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즉 금리 인하 효과를 먼저 시장에 충격을 감소시켜주기 전에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초에 나왔던 미국의 바이백 시행 정책은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도 길게 판단해서 9월이다 이렇게 길게 보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의 시점에서 미국의 FOMC 연준에서는 금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이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기조 자체가 환매수를 다 한 다음에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이다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정리하시고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3, 6, 9, 12월에 있는 선물 만기 중심으로 해서 운용 전략을 가져가고요. 네. 옵션 만기가 있는 그 외월은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인 포지션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오늘 그리고 어제 동향은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할 때 크게 주요하게 판단할 내용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본다면 지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관이다. 현재 오늘과 내일까지 흐름에서 있어서는 기관이 시기를 주고 있고요. 통상 기관은 가두리 장세라고 하는 양매도 전략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장은 시장에 방향성을 주면서 크게 방향을 나타내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수상 흐름에서 왔다 갔다 박스에 갇힌 형태에서 시장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바라보고 있죠. 전반적인 틀을 그럼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쪽에 가장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일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금융주, 은행주의 움직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강해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3월에 고점을 뚫어낼 것인가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더블 배당 이게 가장 키였잖아요. 이젠 그게 아닌데 어떠한 동력으로 가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포인트 어디다 두실까요? 우리가 밸류어 프로그램을 해석을 할 때 일본의 밸류어 프로그램을 그래도 벤치마킹해서 시장에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2년 4월에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이 당시에 저평가되어 있던 은행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PBR이 0.3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네. 0.6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은 0.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배 반의 흐름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간차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2년여에 걸쳐서 그 밸류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짧게 밸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3월, 그리고 5월, 7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주들은 여기에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하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은행주에 대한 주가 방향성은 특히 KB금융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과연 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서 흐름이 나타날지, 재상승이 나타날지, 2단계 상승이 나타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체 시장에서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한 그 신국 구조라고 하는 자산 건전화 방침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같은 경우는 PER, 그러니까 수익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부양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은행주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 열흘 가까운 기간 내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초상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 측면에서 단기 20% 상승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규모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 3, 4, 3개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40조 규모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중국 경기가 회복 단계에서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평가해 보게 되면 장 마감 근처에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금융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KB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KB금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은 지난 2월에 아주 강력한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이 당시에 주가가 5만 원 수준에서 7만 8천 원까지 무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 정도 샀을 것 같습니까? 금액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상당한 금액을, 그때는 매수 주체가 확실히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쏠림이 강했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그 당시에 1,000만 주, 금액으로 한 7천억 정도를 한 달 반에 걸쳐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들어서 좀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관망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습니까? KB금융이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오늘 KB금융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대략 장 마감되지 않았지만 200억 정도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 있죠.
오늘 수급에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셨군요. 사실 저는 어떤 질문 드리려고 했냐면 네. 그 3월 고점까지는 외국인이 정말 수급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약간은 간헐적으로의 수급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죠. 최근에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군인 공제 쪽에서 물량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슈가 다 보다 네. 보니까 이 키를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겨간 게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외국인. 그렇죠. 기관의 매수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군인 공제도 마찬가지 연기금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관의 매수는 환율과 연동한 흐름에서의 전략적인 진입입니다. 최근 상황에서 1,400원 육박했던 환율이 1,340원 수준까지의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보여줬던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은행주에 대한 매수가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에 대한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이 외국인은 과거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미쓰비시 은행이 2년여 동안 0.3, 0.9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에서 PBR 기준으로 해서 0.5 수준에서의 가격 차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갈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겠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금융에 대해서 메리트를 보실 때 최선호주로 꼽고 아직까지 메리트가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딱 한 종목을 꼽자면 KB금융인 거겠군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왜냐하면 네. 은행주 뭐 4대 지주사 은행들 네.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 흐름에서의 그 동조화 현상은 보여주고 있지만 탄력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KB금융이 가장 강력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보험주 흐름도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증권주들의 움직임에 가세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이기설 뭐 많이 나왔죠. PF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로. 네. 그런데 4월에는 잠잠하게 지나갔습니다. 5월에도 그 기존에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기존 내용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영역에서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탑픽을 꼽아 보자면은 말씀하셨던 KB금융 고점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가격에 다시 재진입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KB금융에 대해서 전략을 듣기 전에 이거 하나 궁금한 것 네. 같아요. 가격 전략 이후에 좀 들어보고요. 그건 하나 짚고 가고 싶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밸류업, 나 근데 금융주는 손이 안 나가. 그렇죠. 매수하기 어려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밸류업 수혜주로 보셨던 게 자동차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 동시에 올린다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까요? 제가 일본의 사례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본에서 자동차주가 올라갔던 시기는 올 초,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PBR 1 미만 기업이어서 주가가 이때 탄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들이 기존에 PBR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완성차 기준으로 해서 주가 올라오면서 PBR 기준에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주는 이 저 PBR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지금 세워본다면 금융주를 봐야 되고 KB금융을 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라는 이야기 몇 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바로 앞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보여줬던 3월 가격이 78,000원 전후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딱 77,700원. 700원. 저는 주가가 상방 돌파하면서 추세적 흐름이 바뀐다라는 지점에서의 모습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 뭐 1, 2% 가격 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에 무난하게. 사가겠다라는 취지에서의 접근보다는 추세적 흐름에서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의 가격 대비해서 뭐 약간의 편차, 뭐 몇백 원의 편차 수준에서는 진입 가능한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 가격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한다면 어디까지 볼지
그리고 이 선은 지키지 못하면 약간 놔주자 손절까지요. 일단 그 목표 가격은 역대 신고가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는 지점은 뭐 전고점이라든가 이평선이나 이런 기준보다는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7만 원 다음이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이 되겠죠. 이 라운드 정보가 확실하게 바뀔 때를 보시는군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우리가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의 전환이 될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최근 상황에서의 흐름이 집중화되었던 7만 원 수준을 깨게 된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밑으로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위로는 많이 열어놔 주셨다는 점 밸류업 수혜주라면 KB금융을 보자. 오늘 주도 섹터 공략 여기서 KB금융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KR리서치의 김대중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